안녕하세요. 막막 뒷딱 시간입니다. 막상 하려면 막막하고 디테일에서 딱 막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막막 뒷딱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원주택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에 대해서 먼저 첫 꼭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시죠? 근데 꿈은 꾸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리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도 해본 그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전원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그 다른 이유에서 시작하면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강이나 자연에 가깝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이나 강, 이런 자연 경관들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들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자연 친화와 건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서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최우선인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과 가까운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만약에 건강이 더 악화됐을 때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자연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도로망이 잘 돼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근처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은 좀 더 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으로 움직일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의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귀농입니다. 귀농. 보통 귀농과 귀촌으로 나뉘는데요. 예, 귀촌은 시골로 내려갔을 때 굳이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의 경우에는 이제 귀촌이라고 하는데요. 귀농의 경우에는 농업과 같은 어떤 주된 경제 활동을 거기서 하면서 같이 생활과 함께 거주가 되는 그런 형태를 귀농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집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답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전답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임차 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농은 많이 꿈꾸시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과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경제 자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완전히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기존에 벌어놓은 자금으로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하고 또 일부는 농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농업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근처에 회사나 공장이나 아니면은 기업 형태의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의 일당 아니면 월급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을 지원해주는 많은 지자체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주택을 지원한다든지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요새는 지자체들이 그 지자체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앞다퉈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비교 검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한테 도시 이외에 좀 더 쾌적하고 즐거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목표로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 양육이 가장 주된 목표인 경우에는요, 그 전원주택의 장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시설이죠. 그래서 그 근처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라든지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그 근처에 어떤 교육시설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시설로 이동하는 통학 여건이 잘 돼 있는가, 꼭 자가용만을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통학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해당되는 지역까지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지 않으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되고요. 자녀가 여럿이면은 그 횟수도 여러 번 늘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자랄 때 교육을 받고 어떤 시설에서 잘 돌봄을 받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름 지들끼리의 사회를 유지해서 그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주하는 곳에 그 아이와 비슷한 동년배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도시 주변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아니면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나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의 분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나름 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시설이나 여건들도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원거리라 하더라도 그런 곳에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가고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의 시간적인 여건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교육시설이 가까우려면 도시의 근교가 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